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77년 역사에 검찰청이 아예 사라지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경제부처는 둘로 쪼개지죠. 자,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바꿀 이번 대개조,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 조직 개편, 대체 그림이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변화죠. 바로 검찰과 경제부처 개혁 이 부분을 아주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또 가장 뜨거운 감자, 이 수사권 논란은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정부 조직도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으로 바뀝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개편안이 확정됐는데요. 이건 정말 그냥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가히 역사적이라고 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 뭐니 해도 바로 이겁니다. 1949년부터 무려 77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권한을 좀 줄이는 게 아니고요. 조직 자체가 아예 완전히 사라지는, 말 그대로 해체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77년이나 된 검찰청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대체 누가 어떻게 채우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의 핵심 원칙에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분리죠. 지금까지 검찰이 다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개의 막강한 칼을 이제는 나누겠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기존에는 검찰청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다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가고요. 기소는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일부러 소속 부처를 다르게 둔 거예요. 한 곳에 힘이 너무 쏠리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럼 이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유형의 아주 굵직굵직한 범죄들만 전담해서 수사하게 됩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과거 검찰의 힘의 원천이라고 불렸던 특별수사, 바로 그 역할을 넘겨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변화가 사법 시스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타워, 여기도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난 18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고 또 나라 살림, 즉 예산까지 한 손에 쥐고 있던 막강한 부처가 있었죠. 흔히들 공영부처라고 불렀던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권력이 둘로 쪼개집니다. 자, 분리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로 기획재정부를 둘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2단계, 경제정책, 세금, 국고 같은 경제 전반을 다루는 재정경제부가 새로 생깁니다. 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되고요. 마지막 3단계, 예산을 짜고 나라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경제 운영에, 다른 한쪽은 나라 살림과 미래 설계에 집중하도록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검찰 개혁, 경제부처 개편, 정말 엄청난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뜨겁고 치열한 쟁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정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바로 그 문제. 과연 뭘까요? 핵심은 바로 보안수사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해서 자, 이 사람 기소해주세요 하고 공소청에 사건을 넘겼는데 공소청이 보니까 이거 증거가 좀 부족한데? 이대로는 재판에서 이기기 힘들겠는데? 싶을 때 수사 좀 더 해오세요 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권한이냐고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99.5%. 이게 2023년에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에서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의 비율입니다. 거의 전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상당수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바로 이 보완 수사를 거쳤다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박찬훈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만약 이 보완 수사가 갑자기 수십만 건씩 멈춰버리면 정말 대혼란이 올 거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바로 이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한을 없애는 건 좋은데 그 공백을 어떻게 매끄럽게 메울 것인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큰 두 축인 사법과 경제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에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다른 주요 부처들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에 힘을 실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됩니다. 반면에 사회부총리직은 사라지고요. 또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니까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젠 데이터가 곧 힘인 시대잖아요. 통계청이 국가 데이터처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금융위원회는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한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과 역할이 확대 개편됩니다. 정말 정부의 뼈대 자체가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모든 변화들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자, 타임라인을 보시죠. 먼저 경제부처 분리는 2026년 1월 2일로 날짜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임사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은요, 관련 법률이 공포되고 딱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영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려는 거대한 실험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각 부처의 전문성을 높여서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죠. 하지만 우리에겐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리메이크는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성공적인 혁신이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까요?